우리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정서적입니다. 이기택 교수님이라고 아주 국제정치의 그 도사격인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도 서정적이야. 서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정치에 냉혹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국제정치는 나쁜 거 좋은 게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전쟁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전쟁은 정의와 또 다른 정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가 정의가 되고 진 나라가 불의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정서적이니까 일본이 우리를 공격한 것이 일본이 나쁘기 때문에 공격한 거예요. 제가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처음부터 고개를 흔드는 거라, 여자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내 견해에 동조하지 않으시죠?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왜 선생님은 전쟁 얘기만 하십니까? 평화를 얘기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전쟁 얘기라고 들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국제정치의 파라다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내 것도 그 중요한 이유니까 잘 들으시라고 그래 놓고 수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 그 선생님한테 한 50대 초반쯤 된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군세력이 미국하고 같아요. 선생님의 대일 정책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0.1초 만에 가서 팰 거예요. 그러더라고. 내가 1시간 내내 그 소리를 한 겁니다. 일본이 힘이 세서 우리를 때렸다고. 우리가 힘이 셌으면 우리가 가서 일본을 때리는 거 지금 평화를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때리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냐고. 그분이 그날 아주 황당해 하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적이다 보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약합니다. 우리는 민족이 강한 나라예요. 민족. 심지어는 대통령이 아무리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민족보다는 못하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안전장치를 민족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회귀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약 58배의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국력은 북한의 한 50배쯤 된다고 보는데 북한은 국가가 셉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약해요. 그래서 지금도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아까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쉬지 않고 전쟁하면서 버틴다고 그랬죠. 미국의 흑인들이 미국에서는 솔직히 2등 시민입니다. 그들도 다 알고 나는 아주 요새 기분이 나쁜 것이 흑인의 인권을 얘기하는 백인들일수록 더 인종차별하는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인종차별을 더 해요. 그러면서 흑인도 우리랑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정말 그 이율배반적인데 그 흑인들이 아메리카라는 미국에 딱 몰입되면은 전쟁 나가서 백인보다 100배는 열심히 싸운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가가 워낙 세니까 미국은 누구랑 싸워도 지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는 약하고 민족이 세다 보니까 북한한테도 쩔쩔매는 이런 상황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국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국은 건국일이 없습니다. 광복절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의식 있는 분들이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름을 다시 짓자고 건국절, 광복절. 그래서 건국 몇 년, 광복 몇 년 해가지고 3년 빼면 되죠. 그렇게 금년부터라도 건국 몇 년, 광복 몇 년으로 건국을 놓자. 건국이 없으니까 나라냐 이게. 나라의 생일이 없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그 한 변호사님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실행경제, 건국이라는 개념을 놓다는 것이 바로 이 국가를 되찾자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서 이 제목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마침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 이제 어떤 그 뭐 사회운동가들인데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이 제목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을 제가 조금 더 이쪽이 워낙 그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해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건국정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생각하는데 이분이 아주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내가 다시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한 정말 간만에 1948년을 이어받은 대통령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이분의 동기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법대 동기생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를 우리나라에 완전히 널리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승만을 연구하는 그 곳곳에 기관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그런데 아예 이승만을 대대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저도 이제 그중에서 와서 강사를 좀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가지고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임사를 제가 작년에 그 곰곰이 이렇게 보고서 분석을 해갖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 제목을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의 닥트린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상황실장이 보고 감동받았다고 이제 전화를 걸어줬었는데 자유의 닥트린 그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이고 그것이 그 이승만 박사의 기본이고 대한민국의 기초 건국 이념이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앞에 지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그 레디컬한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봅니다. 자유를 애써서 빼려고 막 노력을 했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얘기했고 민주주의만 남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반동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유를 아주 강조하는 대통령을 오래간만에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사에 자유라는 말이 30몇 번인가 나왔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이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체제고 시장경제라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체제인데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체계가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등 이내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 취임사에서 했습니다. 나는 이 취임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그거를 일일이 다 고쳤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신의 그 의도가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취임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 안 되면은 국가가 회복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다시 정말 오래간만에 살린 그리고 건국 정신으로의 회귀,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의 복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누구 편인지가 애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진영 소속의 국가야. 지금 말이죠. 이제 냉전이 끝나고 당분간은 테러리스트들하고 미국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대략 제압하고 나서 미국이 우리의 적이 누구다. 이번에 그 미국의 하원 외교분과 위원장이 미국 국무부한테 미국의 적이 누구냐 정리해달라 그랬더니 4대 적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 4개가 미국의 4대 적이다. 그리고 이 4대 적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유라시안 딕테이터스, 유라시아에 있는 독재 국가들이다. 이번 싸움은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 소련, 중국이 한편이고 지구 몇십억이 저쪽 편 공산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일 때는 싸움이 힘든데 이번에는 저것들이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엉터리니까. 중국이 공산주의입니까? 소련, 지금 러시아가 공산주의입니까? 북한 저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랑 세 나라가 여기서 맞붙어 있습니다. 유라시안 딕테이터 셋하고 한국이 맞먹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 편, 북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 게임이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했고 그동안 미국은 이거 한국을 끌고서 이 유라시안 독재 국가랑 싸워야 되냐 한국을 빼고 해야 되냐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놈이 한 팀으로 미, 한 일로 한 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저쪽을 지원하고 앉아있네. 이게 나라라는 게 동맹이라는 나라가.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그 중국 군인들한테 격려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헷갈리는 겁니다. 얘는 싸움에서 어디 편이야. 애매하면 빼고 해. 빼고 해까지 갔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빼자라고 논의를 한 거가 다 글로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을 빼고 가게 되면 우리가 중국 편에 붙어야 됩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를 받아주나요?
네, 이런 그 황당한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의 복귀. 그래서 중국이 이제 펄펄 날뛰는 이유는 한국이 한미일 편에 들어감으로써 자유진영 국가와 유라시안 딕테이터의 싸움은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쪽이 100% 이기는 거죠. 상대가 안 되니까. 근데 한국이 노선을 글로 바꿈으로써 게임이 끝났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도 끝나고 그러니까 펄펄 뛰는 거라 한국에 대해서. 큰 구조를 보면 그런 상황인데 우리 그 대통령이 아주 올바른 쪽으로 이 턴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뭐 대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 그 쓴 거가 전부 다 자유죠.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성경에도 자유. 저는 뭐 교회 장로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편인데 뭐 그거는 내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은 뭡니까 그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와 진리는 모든 대학의 구호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진리라는 건 전부 다 방패 속에 써놓습니다. 자유, 진리. 서울대학 진리는 나의 빛. 고려대학은 자유, 정의, 진리. 연세대학은 자유, 진리. 이게 전부 다다. 그리고 이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방패 속에. 어느 대학, 미국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전부 다 방패죠. 학교 마크가. 그걸 지키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 그래서 그 뭐 서울대학교 4.19 이 경문을 보면 자유의 종을 난타하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은 이거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동안 이거를 많이 없애고 있다가 정말 70년 만에 다시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의 확대. 자유의 확대가 인류의 정치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양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성경 구절에서 나온 얘기죠.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자유의 기본 나라고 국가의 가장 아주 특이한 모델인데 미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분이 그 목사예요. 마이크 허커비라는 목사인데 이분이 아칸소 주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한번 나왔었어요. 트럼프랑 같이 뛰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 공화당 후보가 되고 이분이 뭐 그냥 일찍 뭐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밀리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기 바란다라고 2016년에 했던 그 아칸소 주지사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 딸이 사라 허커비라는 그 딸이 약관 40도 안 됐는데 아칸소 주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선거에서 주지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이 사람 딸은 백악관 대변인인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백악관 대변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일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나와서 기자들의 송곳 같은 질문을 전부 다 방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미국을 위대하게 한 세 가지 C, 3C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C는 크리스티애니티, 하나님. 두 번째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자유경제, 시장경제. 3, 컨스티튜션, 헌법, 즉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한 세 가지 C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저걸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날 더 붙였어요. 미국은 자체가 강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자체가 약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그리고 기독교, 그분은 이제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아주 엄청난 기독교 신도죠. 그래서 세 개를 했는데 이것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미국밖에 없다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우리나라 건국의 하나의 정신으로 갖다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3C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미국과의 친분관계가 하나가 더 들어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미국을 위대하게 한 세 가지 C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자유, 평등, 뭐 프라터니티를 박애라고 번역하는데 어떤 사람은 형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뭐 하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그 대부분 민주국가의 기본이 된 그 사상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 책은 뭐 미국의 공화당에 대해서 약간의 좀 비판을 가지고 쓴 책인데 공화당은 뭐를 하기 위한 정당이냐? 공화당을 만든 것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건설자가 링컨 대통령인데 공화당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Make men free.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당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그 기왕의 여당들이 바로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에 해당되는데 그 공화당의 기본 모토는 인간을 자유롭게. 그래서 공화당이 되면은 회사 사장님들이 알아서 운영하세요. 세금 덜 받을게요. 그 아껴진 세금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알아서 꾸려보세요. 그게 이제 미국의 공화당적 자본주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이 되면은 여러분 세금을 좀 더 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일을 알아서 해드릴게. 그것이 극에 가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다 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미국은 뭐 민주당이라도 그렇게 사회주의가 노골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큰 정부가 민주당이고 작은 정부,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가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더 준다. 그러니까 make man free. 아주 한마디로 A History of the Republican Party, 공화당의 역사라는 책에 뭐 이 사람은 공화당을 아주 이렇게 우호적으로 표시한 건 아니지만은 제목에서 한마디로 공화당은 무슨 당이라는 것을 요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공화당 그러면 링컨 대통령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다음에 아이콘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뭐 요새 케네디를 아이콘으로 하는데 공화당보다 좀 아이콘이 밀리는 것 같아요.